사실 저도 이거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장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단점을 일부 몇 가지를 좀 저는 말씀을 더 그래요?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저는 네.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했었거든요. 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네. 네. 38살 강남 개포동 사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요거 차량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니발 4세대 카니발이고요. 예. 시그니처 모델 지금 튠이라는 옵션 후방 그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 네. 모니터 2개 있는 그런 옵션만 빼고 나머지 풀옵션 차량이고요. 네. 지금 2.2 디젤로 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9인승이고요. 9인승. 연식이 지금 올해 1월 달에 차량 나와 있습니다. 21년식. 네. 자, 그럼 요거 소유 기간이 지금 소유 기간은 얼마 안 됐죠. 네, 지금 잠깐만요. 1월이면은 1월이면 한 1년? 1년 좀 안 됐습니다. 1년 좀 안 되고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좌측으로. 네네. 자, 그러면 현재 주행한 키로수가 딱 9,000km네요, 지금. 딱 9,000km. 알겠습니다. 혹시 2차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량 어떤 거 타셨어요? 소렌토 바로 지금 현재 4세대 말고 바로 전 세대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셋째까지 나오다 보니까 카시트가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3개를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뭐 카니발 말고는 대안책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도요타 시에나라던가 혼다 어떤 거였죠? 그래서 혼다께 또 오디세이? 똑같이 오디세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다 가솔린 차량이기도 했었고 금액대가 좀 높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카니발을 일단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카니발 중에서도 네. 가솔린과 디젤 또 나뉘잖아요. 네. 혹시 디젤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디젤 좀 찬양자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제가 좀 하는 업종이 영업사원이기도 하고 어떤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솔린보다는 이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물론 소음이라던가 진동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감소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류비가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덜 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디젤을 선택한. 네. 7인승하고 9인승하고도 좀 고민을 살짝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아까 전에 네. 유튜버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넷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넷째요? 네. 그러면 뭐 와이프랑 저랑 애 넷이면 6명이 되죠. 네. 근데 9인승부터 버스자용 차로를 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사실 7인승 저도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차량 리뷰라던가 이런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7인승에 레일이 따로 안 되고 그러니까 3열을 기준으로 해서 레일이 없고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애들 카시트를 장착을 하고 어떤 앞뒤 공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9인승을 좀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그니처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사실은 저는 좀 풀업을 일단 좋아하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네. 사실 이 차는 지금 패밀리카고 개인 차는 지금 320D 작년에 이것도 샀던 차인데 다 그냥 풀옵션으로 산 부분이고요. 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랄까요? 그렇죠. 하이리무진도 혹시 고민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넘사벽이라 돈이 없습니다. 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오랜만에 지금 사실 유튜브 찍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방에 이 운전석역 뒤에 그 모니터 2개 달린 옵션 빼고 네. 나머지 풀옵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타일, 뭐 컴포트 이것저것 다 들어간 금액으로 4,770이었고요. 오, 정확하게. 오, 네, 그 정도 금액이고 사실 뭐 취득세 포함하면 5천이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다둥이면 140만 원 그 취득세 감면도 있고 네. 또 뭐 아시는 분 통해서 사는 부분이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 할인되고 N포인트 그 할인 또 있잖아요, 현대차. 네. 뭐 그런 거 할인 받고 해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딜러님 할인? 뭐 아시는 분 통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딜러님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이 차가 지금 14번째 차량이에요. 차량을 구입을 한 지가. 대박. 네. 차를 네.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있어 하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이 차 저 차 많이 몰기도 하고 사실 친구도 딜러이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도 많았어서 한 어느 정도 할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딜러 할인만 100만 원 받았고요. 아, 네, 근데 아마 그 당시 때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차가 네. 출시한 지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던 시기다 보니까 맞아요. 할인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겠다. 자, 그러면은 요거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아마 2,300 정도는 선수금을 내고 네. 나머지는 그냥 60개월 할부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월 나가는 비용이 한 5, 6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가세요? 보험료 지금 와이프랑 저랑 해서 이렇게 부부로 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한 55만 원, 57만 원 요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사실 네. 아마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할인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2%인가 3% 정도 보험료 할인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계속 무사고가 오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할인도 있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이런 안전 장비들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1%뭐 할인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할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담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디젤이잖아요. 네. 네. 불과 몇 주 전에 한 열흘 됐나요? 네. 조금 기름값이 내리긴 했죠. 정부에서 세금을 조금 낮춰놔서 네. 기존에 기름값 오르기 전에는 한 8만 원에서 8만 원 5천 원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최근에는 어쨌든 조금 올라서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9만 원. 네. 불 들어오고 나서 9만 원? 네, 9만 원, 뭐 10만 원 사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것이 탱크 용량 몇 리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SUV 기준으로 보통 기름 넣다 보면 거의 60리터에서 65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그 같아요. 정도 수죠. 네. 자, 그러면은 만땅 넣었을 때 네.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네. 몇 정도 나오세요? 처음 뜨는 거는 평균적으로 항상 800km, 850km 뭐 요 정도 뜨는 것 같고요. 네. 실 운행을 했을 때 평균 한 7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차를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지는 않아요. 네. 와이프가 오히려 좀 많이 몰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성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막 연비 자체가 이렇게 낮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700km 이상은 거의 무조건 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행은? 네. 근데 이거 사모님께서 이거 카니발 타시기에는 좀 차체가 커서 네. 좀 힘들어 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저도 워낙 많이 구매를 하고 네. 사실 이제 와이프한테도 막 저는 시키거든요. 아, 일부러? 네, 사고를 네. 내든 말든 상관없다. 다행히 아직까지 사고는 난 적은 없었는데 네네네. 뭐 긁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프리하게 해줬는데 멋지다. 뭐 승용차도 타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소렌토도 계속 몰고 이제 좀 큰 차까지 몰다 보니까 오히려 뭐 본인이 또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주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네. 이제 사실 주차가 뭐 주차 실력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요즘에 지어진 건물이라던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넓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유튜버님도 카니발을 전 세대에 모신다고 하셨지만은 네.
마트나 아니면 좀 오래된 건물에 주차장을 가다 보면 폭도 굉장히 좀 좁고 맞아요. 내리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와이프도 괜찮아하는 것 같아요. 오, 사모님께서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네. 지금 트립상에 찍혀 있는 게 12.9km 정도 오. 찍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내 주행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은 한 10에서 11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갓집은 용인 수지에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보통 도로 자체가 이렇게 막히는 도로로 가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그 용도 말고는 크게 저희가 외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도심이 한 3, 40%, 나머지 뭐 한 60, 70%가 이제 그냥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죠. 네. 뭐 그런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에서 13 정도는 평균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만 달린다고 했을 때 제일 잘 나왔을 때 몇 정도까지 나오신 적 있으세요? 사실 크루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남의 광장에서 한번 주유를 하고서 네. 그냥 크루즈를 켜고서 정속 주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의 한 15, 16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냥 와. 100km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0km죠? 네. 그게 제일 잘 나온 거. 제 기준에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 네. 자,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한 주유비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유비가 사실 지금 키로수가 1년이 물론 곧 1년이 되지만은 네. 아직 만 킬로도 안 탄 상황이라 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네. 거의 한 달에 뭐 기름값 해봤자 2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나오는 것 20만 원 같고요. 미만. 네, 그렇게 오. 많이 뛰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끔 이제 좀 주변 지인분들이랑 골프 치러 가면서 좀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까지 뭐 주유비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넣나 보면 되겠네요. 거의 한 1.5번 정도 기준인 오.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9,000km 동안 타시면서 네.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계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간적인 부분이 아이들 키우시는 아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펠리세이드도 있고 네. 뭐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타오라는 차량도 있고 한데 네. 제가 사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를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카니발은 어떻게 보면 뒤에가 좀 일자로 쭉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는 반면에 네. 보통 2열에서 3열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아래로 폭이 좀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탑승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요즘에는 뭐 6인승도 나오는 차량이 있지만 네. 시트 자체가 근데도 이동 간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애들이 또 어쨌든 커가면서 신체적으로도 또 커지면은 어떤 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을 땐 카니발이 맞을 것 같고 네. 사실 3세대 전에 그 카니발 11인승을 제가 몰았었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회사차로 제가 오랫동안 좀 주행을 해봤었는데 그때 사실 카니발의 진가를 저는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차종은 펠리세이드? 사실 아예 펠리세이드는 좀 성격 자체가 다른 차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냥 대형 SUV라는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혼다 그 오디세이랑 그다음에 시에나, 토요타 아마 그게 거의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경쟁 차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가성비 때문에 네. 저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아마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네. 지금 국내에는 출시를 안 한 차량이 있어요. 쿠스토라고 아마 인도 쪽에만 현대에서 나온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똑같이 MPV 차량이에요. 이거보다는 차량이 좀 더 작게 사이즈가 된 차량이고 네. 6인승인데 사실은 예전에 제가 그거를 국내에서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한번 봤었어요. 테스트카를. 네. 네, 오히려 사실은 여자분들이 좀 운전하기에는 그게 사이즈적인 측면이나 이런 MPV가 이런 이렇게 공간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 참 국내에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뭐 유튜브 찾아보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는 출시를 하진 않았고 네. 아마 인도 쪽 그쪽에만 지금 출시를 전략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 장점이랑 네. 옵션이겠죠? 아무려면 오. 뭐 외제차가 대비해서 국산차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하는데 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 금액대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옵션 장치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산차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이거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장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좀 단점을 일부 몇 가지를 좀 저는 말씀을 더 그래요? 드리고 싶어서 저는 네.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했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점은 아마 이전에 아마 카니발 리뷰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네. 아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바로 단점으로 좀 넘어가면 예, 단점으로 넘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이번 4세대부터 보시면은 2열에 네. 중간부터 뭔가 살짝 좀 튀어나와 있어요. 풀플랫이 아니라 바닥이 그러네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하이브리드가 결국에는 출시가 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는 나왔죠. 네. 아직 이게 내년인가 내후년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 배터리 때문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고, 그게 아니면은 테스트카를 할 때 예전에 4륜도 같이 테스트카를 했던 걸 제가 그걸 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크랭크 축 때문에 저게 올라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조금 단점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타면서 네. 살짝 다리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저는 좀 경험을 했다 보니까 저게 뭐 장점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좀 들긴 합니다. 뒤로 넘어갈 때 걸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살짝 탁 걸리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바닥에 코일 매트를 깔아놔서 네. 아무려면 좀 이게 두껍다 보니까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그 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도드라지는 부분이 조금 더 티가 날 수도 있고 걸리는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단점은 HUD가 없습니다. 풀업인데 HUD가 없고, 제가 볼 때는 항상 현대기아가 하는 방식이 아마 2023년형 정도 나올 때는 아마 늦지 않을까. 소렌토 전세대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결국엔 들어갔더라고요. 뭐 이런 형식의 어떤 좀 옵션 장난질을 좀 하는 듯한 느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옵션들이 일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맞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 차 보시면 이렇게 옵션 돼 있는 차량들 보시면 깜빡이를 켜면은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네. 양쪽 우측이나 뭐 좌측이나. 사실 이거 별로 이렇게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시야 자체가 뭔가 이질감도 많이 나고 이게 커버가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확인을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볼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런 옵션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빼고 HD를 넣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일단 또 드는 네, 단점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네. 물론 또 다음의 단점은 네. 물론 전 세대보다는 뭐 조용해지고 뭐 공명음도 아무래도 조금은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존재는 해요, 공명음 자체가. 근데 사실 그거를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덜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은 안 쓰거든요.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사실 10,000km 미만이면은 아직까지는 좀 신차 컨디션이 나와야 되는 차량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차를 최근에 보니까 정차를 하고 이제 아이들링 시에 보면은 잔진동이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9,000km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는 건 조금 실망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튜버님께서 네.
320D를 지금 G바디를 아마 해보셨을까요? 저요? 타본 적 있어요. 조금 저는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 시리즈도 그렇고 디젤인데도 너무나 정숙하고 진동을 정말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차가 승용차고 뭐 어떤 기술에 대한 레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원가 절감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부분이고 네. 확실히 그리고 하체에서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마 소렌토 그때 탔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 밑에 운전자 쪽 이 밑에 쪽에서 네. 그 터보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확실히 좀 윙 하는 소리가 저는 들리더라고요. 사실 소렌토를 탔을 때도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옛날에도 항상 느꼈던 거지만은 아 원래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원래 이렇게 타는 게 국산차구나 라는 걸 그냥 저는 생각하면서 네. 탈 수밖에 없는 부분들 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차피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아예 정말 이런 소음이 싫고 하려면은 물론 가솔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출시 자체를 하이브리드도 어쨌든 지금 나올 예정인 거잖아요. 네. 이 라인업 자체가 처음부터 같이 나왔으면은 뭐 디젤, 가솔린,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다 같이 나왔었으면은 아마 그랬으면 저도 아마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뭐 물론 뭐 이미 저는 이제 네. 차량을 디젤로 구매를 한 상황이라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인업이 다른 차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나온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뭔가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현대기아에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러네요. 어떤 엔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사고의 엔진이잖아요. 사실 네. 2.2 좀 알지 엔진이 굉장히 사고의 엔진인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방음이라던가 진동 같은 거는 좀 최대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GV70 디젤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겠죠. 국산차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없이 카니발을 사야 되는 여러 이제 아빠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현대기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단점이라면 네. 아마 사설로 레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카니발 보통 뭐 전세대도 그렇고. 네. 근데 굳이 아마 현대기아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근데 굳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안 늘려주는 그런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원가 절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좀 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2열 시트가 전동이에요. 네. 그게 아마 컴포트 옵션이었나? 아마 그게 들어가서 그런데 오히려 컴포트 그게 아니면은 그 옵션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이렇게 당겨서 뒤로 미는 아마 시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컴포트 옵션 때문에 전동을 하는 거는 리클라이닝이 아예 다 안 되거든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사소한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좀 소극적인 반응들이 보인다 현대기아가. 좀 그런 부분들. 제가 너무 현대기아를 그렇게 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리뷰를 많이 보고 물론 뭐 국산차도 타고 독삼차도 여러 번 이렇게 독삼사 차량들도 되게 여러 번 타보고 해봤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은 어떤 게 주로 어떤 기능을 많이 쓰시는지? 통풍이요. 통풍? 네. 그리고 네. 고속도로 타면은 이게 이번 세대 바뀌면서 유압식에서 지금 NDPS로 바뀌었잖아요. 네. 전자식으로 핸들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네, 확실히 이거는 큰 강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핸들까지 다 이렇게 딱 해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운전하시다 보면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저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확실히 이런 안전장치도 돼 있고
기본적으로 핸들을 좀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 아니면 이제 크루즈를 키면은 앞뒤 간격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기아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강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에 그 소렌토를 탔을 때도 스마트 크루즈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4세대 카니발을 타면서 확실히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다, 옵션 중에서는. 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기능. 제 차는 없거든요. 차간 거리만 돼요. 맞습니다. 아, 네. 핸들도 참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 디자인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 디자인. 사실 저는 이 차량이 네. 출시되기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영업사원이긴 한데 네. 이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잠깐 1년을 다른 데를 갔다 왔었어요. 다른 회사를. 네. 그래서 다시 지금 복귀를 한 회사예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연수원을 제가 남양주에서 이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카달로그에 나오는 카니발 사진을 거기서 찍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 봤죠. 일반 대중들보다 좀 미리 봤어요. 근데 네. 차량 색상이 그때는 그 좀 파란 색깔에 펄 들어가 있는, 네. 정확한 색상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디자인을 봤는데 처음에는 좀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생기다 만 듯한 느낌이 네. 있었고, 뭔가 미국 차의 뒷모습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링컨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에 라인이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들도 들고,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계속 또 보다 보니까 나름 또 이제 뭔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불호가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진 케이스로 좀 넘어오게 됐고, 원래는 흰색을 사려고 했었어요, 제가. 네. 흰색을 사려고 했었는데 영업사원분께서 연락이 중간에 오신 게, 이제 차량이 기존에 이제 계약했던 분이 취소가 돼서 아마 앞당겨질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받으시겠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뭐 상관없다,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된다 네. 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이게 출고하기 전에 갑자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물론 뭐 삭제를 하면은 네. 차량상의 문제는 없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애도 타야 되고 하는데. 네. 그래서 다행히 그런 걸 또 얘기해 주신 것도 오히려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딜러분께서. 그래서 한 고민 그냥 기다리겠다고 해서 대기를 하는 와중에, 사실 저 와이프랑 애들이 이제 차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대리점을 가서 그냥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매장에 있던 차량이 이 레드 차량이었어요. 근데 레드 차량이 아마 실내는 선택이 안 되고 색상이 무조건 아마 이 브라운 색깔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생각보다 좀 이렇게 산티라 그러죠, 보통.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대도 좀 이런 붉은색 계열의 그 색상이 있었는데, 그거랑도 어떻게 보면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네,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름 고퀄리티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과 와이프가 차라리 빨간색은 어떠냐, 빨간색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또 차량이 있어서 그렇게 좀 바로 이제 차량을 받게 됐죠. 그런 또 에피소드가. 그 딜러분께 좀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요거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 사실 아마 현대기아가 이런 부위야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카메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먼지나 이제 지문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벤츠도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깨끗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움도 있고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실내를 뭐 매일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 그 부분만. 네. 자,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키가 185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좋아요. 좀 괜찮구나. 높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통 SUV라든가 이제 큰 차량들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시야가 넓게 운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꼽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320T는 오히려 좀 차가 작잖아요. 네. 저도 체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막 구겨서 타는 느낌인데, 어.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개인 차량 몰고 다니고 주말에 이제 패밀리카 이 차를 타면은 너무 만족스럽죠. 사실은 넓으니까. 그쵸. 넓고 편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앞창문에 이제 비춰지는 저 라인들 있잖아요. 어떤 라인? 저기 보면 약간 여기 비춰지는 거, 빛 반사 나는 거. 네네네. 저것도 단점이라는 분도 좀 계셨는데, 저것도 지금 불 켜서 그런 거죠. 이게 뭐 실제로 켜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기는 한데 네. 저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네, 이거는 아마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분히 해주고. 이게 빛 반사되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 큰 유리창의 한 중간 정도 기준으로 이 아래쪽으로 아마 빛 반사가 많이 네. 나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거슬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렇구나. 좀 없어서 좀. 왜냐면 전에 찍으셨던 분은 여기가 빛 반사 나가지고 시야가 좀 불편하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 봤었었는데 뭐 그럼 좀 개인적인 차이지 생각입니다. 않을까. 네, 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 왼쪽 발 부분 있잖아요. 네. 발 위로 올리는 부분. 거기는 좀 어때? 좀 저는 그 전 세대가 저게 좀 높더라고 생각보다. 지금도 좀 높기는 해요. 아, 높아요? 네, 아주 낮은 건 아닌데 그 사실 저는 이쪽에다가 발을 이렇게 많이 놓는 편은 아니라서 뭐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워낙 넓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놓고 다녀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운전자분들이 네. 본인이 운전하는 그 자세가 보통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계속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소음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감수하고 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면서 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그립감이 좀 안 좋아도 커버를 씌우신 건지, 아니면 색깔을 맞추시려고 씌우신 건지. 뭐 맞추려고 한 것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현대기아가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또 빼기 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씌우기 전에 기본 핸들 자체가 많이 좋아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차량을 많이 이제 산 만큼 많이 팔아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려면 저도 좀 깨끗하게 해서 넘겨야지 어떤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러니까 아마 차량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잡다한 거 차에다 뭐 이렇게 놓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그 순정 그대로 잘 타다가 그냥 그대로 파는 좀 그런 성격이라서, 어쨌든 핸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요. 더군다나 국산차 핸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는 핸들 열선이 정말 따뜻해요. 보통 네. BM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따뜻한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네.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국산차는 정말 따뜻해요. 이런 커버를 씌웠어도 이게 열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워낙 뜨거우니까. 뭐 그런 부분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전 세대보다는 훨씬 가볍고, 아무래도 유압식이었다가 전자식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무게감? 좀 가벼운 편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네. 지금 저는 에코 모드를 놓고서 달리고 있지만, 이게 컴포트까지는 좀 가볍다가 스포츠가 조금은 무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굳이 스포츠까지 놓을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내 주행하고 평상시 운전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리감 없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모두가 에코랑 컴포트랑 스포츠. 솔직히 국산차는 별 의미는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스포츠 놓으면 핸들이 조금은 바뀌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뭐 굳이 제가 막 쏘고 다니는 그런 차도 아니고. 여기 이거 패들도 있는 거예요, 뒤에요? 네, 이거 있습니다. 그거 자주 쓰세요?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정말로 저희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매뉴얼로 놓고서 1단 아니면 2단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산악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럴 때 말고는 굳이 그렇게 쓸 일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근데? 네, 맞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창문 항상 보면은 국산차가 네. 앞에만이거나 운전자 맞아요. 쪽만 오토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좋아졌네요. 물론 이게 뭐 옵션 때문인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부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핸들 쪽, 네. 핸들 쪽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삼사 그러니까 저는 BM을 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쪽 뭐 맞아요. 볼륨 조절은 오른쪽에 가 있는데 네. 이거는 왼쪽에 가 있어요. 네. 크루즈가 BM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오른쪽에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는 오히려 BM을 더 평일에 많이 타다 보니까 아.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음. 괜찮아요. 뭐 벤츠를 좀 따라하는 느낌도 나고 볼보를 따라하는 느낌도 나고 뭐 옛날보다 많이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옛날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산타페시아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네. 자, 이쪽에 있는 버튼뭐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불편해요. 사실 이런 터치식을 저는 별로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오히려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예 눌러서 이런 터치감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어서 조금 나이가 그래도 어린 친구보다는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네. 옛날에 그 막 돌리는 거 있거나 네.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그냥 아예 그냥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 보면은 제네시스 라인업도 보면은 물리 버튼을 일부러 넣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그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보면은 물론 이게 하이그로시 외에도 이런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런 지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그렇다 해도 잘못 누르거나 그러진 않죠? 이게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누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시선을 무조건 뺏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물론 뭐 물리적 버튼도 보기는 보지만은 네. 그거는 버튼을 눌렀는지 잘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직결적으로 아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데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 불편하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측으로 내려가서 기어보 쪽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네, 여기는 좀 어땠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 써봤거든요. 네. 이걸 무슨 기어라고 하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는 오히려 현대의 그 버튼식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긴 하는데 네. 막 블랙박스 사고 나는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도 봤었을 때 팰리세이드 운전자 분이셨는데 이걸 눌렀는데 잘못 눌렀다 그랬나? 아니면 안 눌렸다 그랬나? 그러면서 사고가 났던 그런 영상도 봤었고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직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누른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네. 개인적으로 아까 단점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아마 이거 스탑앤고 ISG 기능이 있는 거 이거는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시동을 껐다 키면 무조건 이건 리셋이 될 수밖에 없는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오토홀드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운전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토홀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아우디도 그렇고 지금 BM 이번 G바디부터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오토홀드 버튼을 한번 눌러놔서 쓰기 시작하면은 세이빙이 되더라고요. 세이빙이. 그러니까 나중에 시동을 껐다 켜도 이 스탑앤고 기능 빼놓고는 어쨌든 오토홀드는 계속 잡혀 있어요. 그냥. 네. 근데 현대기아차는 무조건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이거랑 이거 저는 항상 시동 걸면은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는 게 기본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게 조금 불편하고 나머지 저는 이 부분이 네. 물론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다행인 거는 이거는 이제 알잖아요. 물리적인 버튼이고 네. 뭐 올리면은 이제 열선, 내리면은 이제 통풍 시트. 이거는 이제 바로 손에 그냥 안 봐도 네. 손을 대고서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시선이 안쪽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고서 눌러야 되는 부분들 네. 그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이쪽으로 다 몰아버렸으면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 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네. 조금 이게 원래는 이게 차량마다 좀 틀릴 거예요. 네. 이거에 아마 이 소렌토 전세대는 가운데 이렇게 빠졌었어요. 네. 빠져서 이게 통으로 그냥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컵 가운데 이렇게 아예 이렇게 빠지지도 않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세대부터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예 이 전세대는 이 가운데에 이 칸막이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조금씩 옮길 수 있는 부분까지 됐었거든요. 이 공간, 이 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네. 조금 더 크게 아니면 좀 더 작게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예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런 조절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다? 생각보다 제가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많이 봐서 저 너무 좋아요. 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1, 2열에 있는 수납 공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좋아요. 네. 뭐 지금 이 공간 네. 이거 정말 많이 차이. 네네네. 이 공간도 그렇고 네. 뒷좌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이리무진부터였나 아마 냉장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뒷좌석에는 그러니까 꼭 냉장고 아니더라도 기본 그 밑에 이렇게 열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과자라든가 그런 거 이제 안쪽에다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괜찮고 2열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그 음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 아마 저 문에도 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3열에도 또 따로 있고 어떤 이런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물렁물렁하죠. 물렁물렁하죠.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차량을 2대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비교가 돼요. 사실 네. 제가 320D를 지금 엠팩을 넣어서 좀 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휠베이스도 작고 그런 차다 보니까 굉장히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고 노면을 다 익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시간 아니면 좀 장거리를 운행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해요. 엠서스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주말에 이 차를 타면은 뭔가 이렇게 좀 스무스한 느낌이 너무 들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실히 호불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딱딱한 서스펜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그렇죠.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어. 그리고 중간에 아까 단점 부분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네네. 이건 모든 카니발과 아마 현대 기아 차를 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일 텐데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작아요. 차가 항상 밀려요. 소렌토도 그랬고 네.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전 세대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이거는 모두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GV80도 그렇고 70도 그렇고 프리미엄급인데도 그냥 기본 깡통이지만 막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 패드 막 1P, 2P 막 들어가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서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와이프도 타고 애들도 셋에 뭐 짐이 많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성인분들을 많이 태우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밀려요. 그 부분은 좀 단점. 제동력. 네. 네, 동감합니다. 네. 브레이크 투닝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네. 자, 가속력은 좀 어떠세요? 차가 무거워요. 사실 뭐 아실 거예요. 이게 2.2 가지고서는 이 차를 굴린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세대일 때 V6 3.0 정도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좀 많이 버거운 것 같아요. 2.2 디젤로 지금 카니발 정도를 운행을 한다는 게 네. 이거는 사실 가속력을 논할 수 있는 차량도 아니고 물론 뭐 쥐어 짜듯이 하면은 어떻게든 가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차량에 있어서 별로 컨디션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그 꿈속에서 네. 이것이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이 차량 말고 네. 전전 세대죠. 네. 카니발 전전 세대를 220까지 밟아봤어요. 정말 그건 잘 나갔어요. 왜냐면은 네. 지금보다 차량이 좀 더 가벼웠어요. 그때가 전 세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트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도 나름 발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시트 무게도 시트가 좋아진 만큼 무게가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무게가 좀 늘어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차체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리고 보통 알루미늄 많이 쓰긴 쓰지만 잘 안 쓰잖아요. 네. 또 카니발 말고도 뭐 현대기아 차들이 그냥 일반 그냥 뭐 철이라고 해야 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일반 주차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무게적인 부분들이 무거워서 뭐 가속력이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같은 것도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조심히 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격적인 차의 성격 자체가 패밀리카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차량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오너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서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감 고속 약간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네. 물론 뭐 이게 일반 승용차나 물론 뭐 독삼사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좋아졌다. 많이 들고 그래도 한 120, 130까지 밟아도 그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맞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대 밟아본 건 한 160 정도까지는 밟아봤는데 네. 그때 안정감 어떠셨어요? 저는 괜찮았었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핸들도 많이 떨리고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잡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저는 불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차량 자체가 뭐 정말 아주의 고가의 막 엄청나게 막 비싼 어떤 그런 뭐 장비들과 어떤 서스와 뭐 그런 차량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합리적으로 저는 탄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차에 저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차를 사려면은 물론 뭐 가장 뭐 비싼 금액에 좋은 차는 널리고 널렸죠. 네. 근데 뭐 현실적인 타협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만족하면서 저는 타고 있어서 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네. 뭐 만족스러운 거, 못 만족스러운 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때리면은 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탈 수 있다라는 네.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코너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죠. 안 좋다. 개인적으로 물론 뭐 BM 타다가 이거 타면은 이러다 진짜 사람 날릴 수도 있구나 불안하죠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코너는 저는 많이 이렇게 속도가 있는 편에서 그쵸. 못 돌리겠더라고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버틸까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정말요? 한 적은 있었는데 예, 궁금해요. 확실히 그냥 롤링 바로 나더라고요. 그냥 뒤에 막 날아갈 것 같고 타이틀 가고 네. 그때 제가 한 70km 정도였는데 네. 좀 크게 아예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바로 브레이크 잡았죠.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기어비는 좀 어떠세요? 기업이 그 이전 세대 소렌토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정말 막 기어 단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세팅을 해놔가지고 지금 정말 그러니까 쏘는 분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평상시 주행은 저는 만족스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초반 토크도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그래도 이게 아마 자동 8단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물론 뭐 ZF 미션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 많이 세팅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뭐 전 세대부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데이터는 계속 쌓여가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쌓여져 간다면은 물론 뭐 다 저희가 지금 몰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겠지만은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기아는 크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의미가 네. 없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V6 3.0을 넣어놓고 논하자. 논하자. 지금 이거 가지고는 이건 뭐 이거 택도 없다. 택도 없어. 그냥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에코 컴포트 스포츠는 현대기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독삼사도 마찬가지고 마력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기어비를 조절하는 세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저는 만족스럽게 그냥 타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쏘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에코를 놓치면 정말 에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에코 놓고 저는 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에코만 놓고 타고 있습니다. 네. 자,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충분히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엔진은 배기음도 아까 다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스피커. 저 만족스러워요. 제가 물론 지금 크레일. 크레일이고요.
물론 뭐 이게 엄청 유명한 스피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만카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고, 사실 제가 노래를 지금 거의 듣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면 USB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도 미디어를 누르면은 동요밖에 안 나와요. 사실 아, 애들을 네. 키우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가끔 가다가 혼자 탈 때 사운드 들어보기도 하는데 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네. 괜찮은 것 같다. 뭐 트위터도 나름대로 몇 가지 달아놓고 뭐 저도 귀가 뭐 엄청 뭐 저도 좀 막귀라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세팅만 뭐 고음, 저음, 그 다음에 우퍼 이런 거 좀 조절만 잘 하신다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깔끔하다, 괜찮다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저는 사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는 이 그렇죠. 차량을 살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고, 뭐 타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카니발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네. 카니발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왜 로망이지 했는데, 저도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애도 셋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로망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썬팅을 제가 좀 일부러 반사되는 그런 이제 썬팅을 좀 좋아해요. 네. 아무려면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빛 반사가 되다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차를 겉에서 봤었을 때 싼마이가 좀 덜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차를 본인이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썬팅이라던가 뭐 네. 실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근데 뭐 주변에서 무슨 연예인 차인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아까 전에 디자인도 말씀하셨고 했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네. 옵션 중에 네, 지금 보다가 생각이 난 네. 건데 네.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이거 어이없는 옵션인 것 같고요. 어. 차라리 정말 이거 이게 무슨 붕어 비닐도 아니고 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이 지금 보시면 요 라인을 잘 뽑았는데 정말로 네. 이런 라인에다가 넣었으면은 오히려 훨씬 이쁘지 않았을까. 아마 이거 따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뭐 동호회나 이런 거 카페 들어가 보면은 따로 그냥 사설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차라리 이런 데다 넣어줬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아쉬워. 네. 뭐 딱히 후회하는 거는 없다는 거. 네, 크게 없습니다. 네. 네. 자, 이 차 타시면서 뭐 보증기한 내에 수리하신 거는 따로 있으신가요? 아직은 뭐 따로 없었고요. 사실 이게 차량 처음에 나오자마자 사고는 싶었는데 항상 현대기아 차가 나오자마자 좀 사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사실은. 저 그래서 안 샀어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몇 월부터 뭐 생산하자마자 뭐 엔진 오일 막 떨어지고 맞아요. 뭐 문제 생기고 뭐 항상 나오잖아요, 현대기아 차들이.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다행히 일단은 그거 좀 잡았더라고요. 나름 잡고서 나온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차 고질병이 따로 있나요? 진동이겠죠, 아무래도. 진동. 진동과 소음. 네, 그래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네. 처음에는 진동도 거의 없었죠. 정말 한 5천, 6천, 한 6, 7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조금 최근 들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8,000km 넘어가서부터 그때부터 좀 네. 느껴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네. 차량을 타자마자, 그러니까 예열이 좀 되기 전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느껴지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다니다 보면은 조금 나아지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건 뭐 현대기아의 고질병이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이 차량을 혹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현대기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뭔가 차량을 구매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국산차, 그냥 옵션 괜찮고 가성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좀 나름 장점이잖아요. 정말 네. 국산차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네.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앞열 창문하고 제 뒤 2열, 3열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앞 유리하고 아마 이중 접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이중 접합이 맞나 싶기는 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전 세대보다는 네. 조용은 해졌어요. 어. 고속에서 좀 조용해진 건 있는데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까지는 뭔가 이제 소리가 좀 들린다는 거죠. 풍절음 같은 게. 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속도 한 몇 정도에서? 거의 한 100부터 솔직히 들리기는 해요. 어. 들리기는 하는데 물론 이게 풍절음 플러스 하체에서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소리다 보니까 네. 물론 이게 신경이 쓰인다면 쓰이기는 하는데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그냥 인정하고 타자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냥 뭐 생각 안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뭐 100%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사기 전에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서치하셨어요? 일단은 초반에 지금 나와 있는 뭔가 차량의 하자들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맨 처음 봤고요. 뭐 단차 이런 거 막 또 굉장히 얘기들 많잖아요. 네. 현대기아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신경 안 쓰려고 해요. 네 굳이 막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막 잡고 뭐하고 너무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물론 오래 타야겠지만은 차라는 게 어쨌든 소모품이고 평생 뭐 제가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네. 뭐 탈 만큼 타다가 차량이 정말로 더 이상 뭐 컨디션이 안 될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큰 차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좀 쿨하게 타고 쿨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자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차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차를 사시다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카니발을 선택하는구나 첫 번째였다. 네. 그리고 사고 나서 주변 분들도 생각보다 차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디자인. 네, 디자인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좀 신차의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좀 같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정말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이 차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솔직히 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네. 저도 주말에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말에 마트나 이런데 특히 백화점이나 가면은 주차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기둥이 보통 이렇게 뒷열 뒤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네. 근데 이게 오토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네. 열이. 근데 생각 없이 애가 문을 열었다가 이제 찍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또 있더라고요. 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아마 카니발 하시는 분은 다 그런 거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저도 한번 이거 맞다. 그리고 좀 생각이 난 건데. 네, 말씀해주세요. 현대기아가 처음에 이 차량 출고할 때 세팅 자체를 네. 아마 이게 최근에 K5 때였었나. 아무튼 터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뭐 공기가 뭐 질이 안 좋다면서 갑자기 자동으로 휙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세팅을 처음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세팅을 안 하고서 출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뒷열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다가 문을 열고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터널 진입하기 좀 전에 갑자기 자기 혼자서 휙 하고 오면서 문이 닫혀요.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물론 세이프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안전성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라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근데 이미 많은 말씀을 너무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많은 말들을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2열 그 컴포트 옵션을 빼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2열을 리클라이닝을 9인승을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2열이 어쨌든 리클라이닝이 끝까지 다 안 되다 보니까 전동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컴포트를 빼시는 것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3열 말고 4열이 어쨌든 접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3열까지 이용을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총 6분이 계속 이 차를 타고 다니시게 되면은 시트 포지션이 어쨌든 조금씩 어느 정도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4열을 기준으로 트렁크의 기준이 아주 넓지는 않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시끄러운 차 싫어하시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좀 비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네.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네. 좀 부담스러운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풀업을 좋아해서 이렇게 네. 샀지만은 굳이 풀업을 안 넣고서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가성비 측면을 그렇게 뽑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이런 분들은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미혼자분들. 미혼자분들이 굳이 이 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차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자녀분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은 네.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정말 그쵸.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못 샀지. 네. 돈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사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많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 네. 좀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9인승을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뭐 7인승을 구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2열 자체가 그 좀 시트가 좀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뭐 네. 좋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뭐 리클라이너 되는 거. 맞나? 네. 그 밑에서 이렇게 다리 네, 올라오는 맞아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온 부분들을 또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항상 차를 구매하실 때 무조건 꼭 한번 타봐요. 그러니까 시승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어쨌든 가서 되게 나름대로 꼼꼼하게 꼭 살펴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이 차를 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기아가 조금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아마 유튜버님도 아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독삼사나 보통 외국, 그러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는 가면은 보통 시승 차량들이 항상 어느 지점을 가나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청만 해놓고 내가 가서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현대기아는 시승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굉장히 시스템이 어려워요. 물론 뭐 최근에 지금 어플을 통해서 뭐 돈을 내고서 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 어플에 대한 그 성격 자체가 그냥 운전은 차주분이 하시고 옆에서 타서 그냥 이 차량이 어떤 느낌이고 어떠냐 궁금한, 지금 하시는 이런 리뷰처럼 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량을 주행도 안 해보고 산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행도 해보고 이 차량이 어떤지도 잘 보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간접적으로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보통 차가. 그렇죠. 막상 타봤는데 너무 물렁하다, 네. 서스펜션 너무 딱딱하다, 뭐 그게 막상 사고 나서 후회된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차량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느껴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차에 맡겨야겠다, 내 몸을 뭐 맞춰야겠다 네. 라고 해서 저는 그 차를 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성비 가성비 플러스 아빠의 로망, 플러스 아빠의 로망.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네. 아마 엔진별로 좀 틀릴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네. 디젤은 한 3점에서 3.5점, 한 3.5 정도 저는 기준으로 보고요. 가솔린도 한 3.5, 3.5.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저는 한 4.5까지 갈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디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소음, 소음. 네. 대신에 가솔린은 연비가 안 좋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상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하이브리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뭐 된다면은 제가 오히려 저도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네. 시승도 해보고 뭐 여유가 된다면 바꿀 수도 있고 여유가 어쨌든 된다면. 뭐 한번 궁금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네. 다시 산다면 카니발 네. 또 사실 건가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네. 그러니까 최근에 네. 지금 요소수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인터넷에서 한 2주 걸려서 35,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네. 이게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좀 남기는 했는데, 지금 뭐 웬만한 데 가서 물론 늘 수는 있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 아예 뭐 넘쳐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불안해가지고 저는 따로 지금 구매를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규제가 조금 계속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쨌든 뭐 디젤이 점차 국내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나중에 2025년인가요? 네. 이제 뭐 내연기관차 뭐 안 된다, 뭐 이제 못 만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 정말로 좀 기술이 좀 더 많이 발전돼서 카니발의 전기차가 나온다면 네. 어떨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전기차 나온다면 카니발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 나온다면. 네, 저도 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현대기아가 점차 많이 발전도 있었고, 네. 데이터도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친구분이 나도 카니발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네, 추천합니다, 저는. 등급을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노블레스, 그나마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본인의 성향마다 틀리겠지만은 네. 저처럼 이렇게 옵션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시그니처 프로브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정말 가성비면은 네. 노블레스 밑에가 프레스티지, 예. 프레스티지에 기본 뭐 스타일 옵션 넣고 하면은 솔직히 겉으로 봤을 때 별로 티도 안 나거든요. 이게 프롭인지 아닌지. 아마 휠이나 앞에 LED 들어가고 후방도 LED 들어가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저도 보면은 저게 프롭인지 어느 등급인지 잘 몰라요. 그런 스타일 아마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가성비 뽑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네. 꿀팁이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차량이 나오자마자 차량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하는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그때 그거를 보는 것보다 차량이 나오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산 트립 네.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유튜버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잘 금액적인 부분들과 따져보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기본적인 들어가 있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거는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마트 크루즈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는 저는 무조건 필수죠. 네. 꼭 아마 넣어야 되나. 그건 꼭 넣어야, 네.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여쭤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7인승, 9인승.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카시트를 무조건 4개를 이제 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많이 안 낳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더구나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많이 태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9인승까지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4인승도 나올 예정인가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시면은 네. 뭐 한 가지 꿀팁이 아예 깡통으로 뽑으셔서 요즘에 아예 사설로 막 다 해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정말로 깡통 중고차를 사셔서 그렇게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계속 타다가 업체에 맡겨서 좀 캠핑카처럼 바꾸는 게 제 마지막 목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녀가 2분 정도면은 7인승, 7인승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명부터는 9인승으로 무조건. 저는 예, 3명 그렇죠. 이상은 거의 9인승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시철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촬영 관련돼서 이거 말씀 못했다라든지 혹시 뭐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끝. 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 10분 동안 너무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끊을게요. 네네. 네. 아,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네,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가 마찬가지인데 네. 앞 전방 센서가 가만히 그냥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앞 차량 간격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혼자서 계속 삐빅거리거나 하여튼 좀 오작동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대가 변할수록 왜 계속 변화가 없이 계속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건지 네. 이거는 좀 단점이에요. 와이프가 밤에 혼자 운전하다가 뭐 귀신인 줄 알았다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왜 울리는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그렇죠.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